편하죠.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슥 이런 소리가 되게 듣기 좋아요. 생수는 탁탁 이거잖아요. 네, 오늘은 CJ 온에 배송을 하려고 남양주에서 김포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 중인데, 남양주 저희 집에서 김포 온에 센터까지는 한 5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CJ온에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CJ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당일 배송 시스템인데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대체 어떤 일이길래 라는 궁금증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거의 12시가 다 되어 도착했습니다. 센터가 굉장히 크죠? 옥상은 쉬고 있는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온의 분위기는 생수만큼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치킨 파티도 하고 있고 좋아 보였습니다. 12시 전에는 아직 차량이 입차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적합니다. 밤 12시가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죠? 하나 둘씩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기사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 차량도 주차를 했어요. 생수랑 다른 점은 온에는 거의 카트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배송한다는 점이에요. 박스가 가볍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게 더 효율이 좋습니다. (11시 55분이) 되자 간선차에 있던 물량을 내릴 준비를 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생수와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시간에 생수는 열심히 물을 갖다가 날라서 까대기로 탑에다 쌓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건 가만히 서 있어도 이렇게 간선차에서 내린 물량들이 제 앞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는 점이에요. 분류기로 줄지어서 들어가고 있는 박스들이 보이는데요. 분류기를 거쳐서 제 앞으로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다른 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유있게 어플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택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요. 바로 어제까지 생수 배송을 하다가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나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치 신식 문명을 발견한 기분이랄까? 현장에서는 송장에 붙어있는 주소가 직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측 상단에 간단하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도로명 주소를 적어 놓습니다. 가장 끝자리만요. 이날 제가 배정받은 배송지는 은평구 가련 1, 2동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련 1, 2동에 도로명 주소별로 넣으면 돼요. 이 지역에는 총 3개의 도로명 주소가 합쳐져 있었는데요. 가련로, 통일로, 연서로입니다. 이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 게 그냥 같은 도로명 주소별끼리 모아놓으면 돼요. 한 줄로 저는 쌓아놓고 짝을 맞추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대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자, 이렇게 스캐너를 찍습니다. 스캐너는 한번 찍으면 어플상의 지도로 등록이 돼요. 제가 배정받은 가련로의 알파벳은 C와 D였는데요. 분류기로부터 저는 레일 끝이기 때문에 다른 기사님들이 알파벳을 다 걸러내시고 C와 D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은 도로명끼리 또다시 쌓아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죠?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일이 쉬웠어요. 그 몇 년 동안 생수를 하면서 몸에 땀이 안 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상차라는 건 땀에 범벅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달랐습니다. 옆집 기사님은 용차로 오신 분이었어요. 실제로 배송도 수십 년 하신 굉장한 경력자셨고요. 저랑 똑같이 상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솔직히 일반 택배 같은 개념인 줄 알았어요. 입차 경쟁도 하고 자리 싸움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어요. 그냥 제 앞으로 오는 물량을 지도에 입력하고 실으면 된다라는 정말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도로명 주소끼리 분리된 물량들을 지도를 보고 내가 시작하는 가장 먼 곳부터 차곡차곡 안쪽부터 실으면 되는 단순한 일이에요.
이 작업을 대략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제가 첫날 배송을 하는 영상이고요. 실제로 현재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물량의 2배, 3배까지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간선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공동망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물량은 신세계의 물량을 받은 반면 마지막 들어오고 있는 이 간선차는 말 그대로 이것저것 섞여 있는 공동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제가 공동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찍은 영상인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바로 이 부분은 공동망을 넣는 자리예요. 다른 사장님들께서도 열심히 탑을 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동망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까와는 박스가 다르죠? 전체적인 규격도 처음에 들어왔었던 신세계 물량과는 약간 상이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망에서 꽃이라고 불리우는 예스24 책이 들어왔어요. 책은 작고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송 품목입니다. 아까 전에 공동망을 싣는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드렸는데 공동망은 그냥 이렇게 스캐너만 찍고 바로 실어버려요. 그 이유는 실제로 현장에서 배송을 하다 보면 굳이 주소를 따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구분하기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동망은 실제 배송 현장에서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일반 품목들과 다르게 제품명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책 이런 식으로 말이죠. CJ5내는 굉장히 편했어요. 힘든 게 아예 없고 뭐 스캐너를 계속해서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스캐너를 한 번만 찍으면 지도에 표시가 되고 그 지도대로만 배송을 하면 되니까 상차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에 찍힌 순서에 반대로 상차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집에 가서부터는 순차적으로 물건이 섞이지 않고 배송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수월했죠. 의외로 생수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간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차를 다 끝냈습니다. 아이고 팀장님 집 정리하시라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차가 끝나면 센터에 굳이 오래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기사님들은 하나둘씩 줄지어서 출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해에서는 첫 배송이니까 굉장히 떨리잖아요.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시네요. 와. 이 정도 거리를 왔는데 이 전기 배터리가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날 완충 상태에서 66km를 센터까지 달려왔고요. 센터에서 물량을 싣고 배송지까지 대략 20km 정도예요. 왼쪽 전기 게이지를 보시면 3칸이 달아져 있죠. 결국은 하루 종일 운행해도 이 전기를 다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도 보면은 파란색이 이제 완료가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네. 자, 첫 배송입니다. 실제로 생수를 배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했어요. 카트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어플에는 비밀번호가 다 적혀져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한 집에 한 박스를 2,600원의 기본가로 측정을 하고 추가 박스당 추가 수수료를 준다고요? 1801호면은 왼쪽이거든요. 여기 이제 퀵풀이나 다른 배송사들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다 돼 있어서 미리 사진 촬영할 거 미리 항상 해놓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전에 사진을 찍으려고 미리 사진 촬영 준비를 해놓습니다. 배송은 생수랑 똑같아요. 물건을 놓고 사진 찍고 끝입니다. 일반 택배와의 차이점은 일반 택배는 교환이나 반품을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고객 응대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반면에 이 온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간편했고 업무 자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귀찮은 거 없고 그냥 딱 배송만 하면은 끝나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퀵플렉스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퀵플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역 외에 뭐 다른 지역까지도 가가지고 프레시백 같은 걸 회수를 하고 반품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퇴사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온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일체 없기 때문에 좀 수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건은 쌓아둔 순서 그대로 내리고요.
위치 확인하고 배송합니다. 이거는 공동망 박스인데 어패류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약간 무겁기 때문에 뭐 물론 손으로 들 수 있지만 수월하게 카트를 썼습니다. 사실 제 차 탑에 라이트가 고장이 났어요. 생수할 때는 굳이 뭐 라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배송을 했었는데 이건 불이 꼭 필요했습니다. 미리 고쳐둘 걸 그랬어요.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가볍기 때문에 수월했습니다. 생수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이걸 손으로 들고 갖다 나르는 데에는 엄청난 체력이 소비가 되거든요. 고객들이 문을 열면 바로 물건을 확인할 수 있게 문 여는 곳 위치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반복합니다. 현장에서의 느낌은 뭐 그냥 날아다녔어요. 생수를 할 때는 뭐 계단을 탈 때에도 항상 한 팩당 12kg 정도의 무게를 배송을 하는 반면에 이거는 한 박스당 한 3kg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계단 같은 거 탈 때에도 전혀 부담감이 없고 아파트도 좋기는 했는데 아파트보다는 집원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한 15집 정도가 소화가 되는 것 같고 집원 같은 경우에는 20집 이상 배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차이가 꽤 나는 거죠. 5집 정도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어플을 사용하고 처음 해보는 것 치고는 그래도 기존에 생수를 하던 그런 배송 틀이 있기 때문에 좀 배송이 수월하지 않았나. 어플을 이렇게 꾹 누르면 다음 품목 이제 품명이 나오거든요. 뭐 무슨 뭐 한 권 이게 이제 공동망인데 책이에요. 책은 그냥 한쪽으로 이 위치에다 그냥 다 몰아놔요. 제가 다 몰아놨어요. 여기다 다 몰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찾기 쉬우니까. 네, 지금 이제 충전기를 꽂았는데 36% 남았네요. 오늘 이동거리가 굉장했습니다. 화도에서 김포까지 갔다가 김포에서 배송 다 완료하고 다시 화도까지 왔으니까요. 엄청난 이동거리에 그래도 많이 배터리가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는 제가 CJ 오네를 꽤 오래 배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요. 그리고 현재는 5대5인데 7대3 정도로 생수 비중을 조금 줄일까도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12시에 딱 시작해서 5시, 6시쯤에 끝나니까 그 시간 대비 효율이 정말 좋은 거예요. 실제로 배송하는 시간은 한 3시간, 길어야 물량이 많을 때는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8만 원 정도 수익이 나니까 나쁘지 않죠. 그러면 뭐 생수보다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근무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족한테 좀 쏟을 수 있지 않을까. 투잡으로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12시부터 새벽 한 5, 6시쯤에 끝나게 되니까 낮 시간을 온전하게 다 본인 시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돈을 생수만큼 벌 수도 있어요. 이 생수 정도로 벌려면 2타임을 돌아야 돼요. 뭐 일반 택배나 퀵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뭐 2, 3회전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신입 기사님들 기준으로는 12시 타임을 시작했다가 적응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전 타임인 뭐 4시 타임을 오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출을 2회전으로 배송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힘든 일이 아예 없어요. 그냥 카트를 하루 종일 한 번도 쓰지 않고 배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낮 배송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이날 제가 배정받은 물량은 85박스 77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각 도로명별로 분리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배정받은 지역은 염리동이었는데요. 이 물량들이 거의 다 아파트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려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무슨 동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처음 가는 권역이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걱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배송은 어떤 지역이든 거기서 거기거든요. 완전히 험지가 아닌 이상은 비슷하다고 저는 그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배송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아파트와 집원이 골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그나마 좀 헤매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분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차가 하기 전에. 그리고 이거는 생수랑 좀 다르게 좋은 점이 생수는 항상 문 열리는 쪽에다가 놔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쓱 던져놓고 사진만 찍고 끝이에요. 이게 단순한 것 같아요. 네. 편하죠. 그 물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르기 없이 그냥 슥 이런 소리가 되게 듣기 좋아요. 생수는 탁탁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가벼우니까 좀 예, 더 그러니까. 예. 빠르게 배송할 수 있다. 이게 예. 장점이. 실제로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던져놓고 올라가면서 그냥 툭툭툭 쳐버리면 되니까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날 정말 날라다녔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단은 정말 힘들거든요. 생수 배송할 때 계단 이 악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볍기 때문에 한 손으로 쓱 던지고 사진 찍고 끝. 배송을 처음 시작하시는 신입 기사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배송을 완료하고 차까지 돌아가는 시간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아껴야 시간 단축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1초, 2초, 한 집당 1분, 2분을 100집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요약하자면 처음에 배송을 하실 때 서두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한 집 한 집의 1분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 밥만 먹고 계속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못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또 모레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1초, 2초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게 한 집당 1분이 단축되고 또 그게 쌓이게 되면 몇 시간씩 하루에 단축이 되는 거죠.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집중해서 집원 단지를 돌고 있습니다. 날은 벌써 어둑어둑해졌고요. 이런 1층짜리 집은 생수나 CJ 오네나 정말 꿀집입니다. 저는 이때 배송하면서 계속 몸소 느끼던 게 있었어요. 아, 정말 부담 없다. 계단을 아무리 타도 이거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몸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속 계단 올라가죠. 쓱 던지고 사진 촬영 끝.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쿠팡 퀵플렉스도 여성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굉장히 좋아요. 네이버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송 권역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물량은 많아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완전 이제 끝났습니다. 네. 비었어요. 마지막 기회. 자, 마지막 집. 오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생수 전문 기사이기도 하니까요. 생수랑 비교를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데요. 오늘 오네 배송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부터 제 표정이 말해줄 겁니다. 끝났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마디로 행복한 배송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오네 체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오네와 생수를 번갈아 가면서 배송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